다만 이제 현재 파이어족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목표 시점은 34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뒤죠. 예. 이후에는 배당 ETF를 받으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 넘어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땐 자유가 없나요? 제가 누리고 싶은 자유의 범위보다는 좀 더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없고요. 지방 소재 기업에 다니고 있고 세후 월급 520에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1년에 거의 막 한 9천, 1억씩 버시는 분이에요. 소득이 이제 평균 이상인데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24년에 제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분양을 한 4억 5천에 받았는데 이 지역이 뭐 상급지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입주 후에는 시세 차익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약 받아서 싸게 샀다면 분양을 싸게 받았다면 뭐 청약 제도의 이제 효과를 이제 충분히 보신 거죠.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등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내고 이제 3억 5천 정도 대출을 충당할 계획인데 지금 소득으로 보면은 뭐 집값이 뭐 충분하죠. 네. 저거는 뭐 과한 집은 아니십니다. 입주 원리금 상환액이 약 16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저축 투자 여력은 지금보다 줄겠지만 뭐 어쨌든 뭐 부담은 없고 다만 이제 현재 파이어족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목표 시점은 34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뒤죠. 예. 그러니까 44살에는 은퇴하겠다. 이후에는 배당 ETF를 받으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수도 쪼그라지죠. 있겠죠. 네, 배당 ETF로 받는 수익 어느 정도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150 정도. 그럼 350. 350 정도로 알뜰하게 그냥 살겠다. 지금 600 벌고 있는데 네. 600에서 300으로 줄이겠다. 네. 쉽지 지금 않네. 생각은 그럴 수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20살 정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때 느낌에는 야, 한 달에 진짜 한 150 정도만 있으면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럼.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20대 초반만 해도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게 구형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네, 구형 네. 프라이드 그 한 350, 뭐 400짜리 그런 거를 어떤 친구가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20 막 초반인데 군대 가기 전인 내가 차가 있으니까. 야,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막 그거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애들 막 내려다 주고 막 카풀해주고 이런 거 했거든요. 멋지다 했는데 이게 MT 갈 때 그 차로 타고 가고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야 어디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타도 돼? 막 야 타. 막 이러면 막 타고 막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분식 먹고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서도 그 프라이드가 정말 프라이드가 되느냐. 그렇죠. 사람은 이게 기준이 점점 막 높아지거든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바닷가만 한번 가봐도 기분 좋고 뭐 넷플릭스만 봐도 뭐 게임해도 재밌고 하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점점 다른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수입을 이제 확 낮춰서라도 나는 이제 안분지족을 하고 살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단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삶의 균형과 자유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거는 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삶의 균형과 자유가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반대로 또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남는 시간에 또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네. 저렇게 자유로우면 진짜 프리랜서가 프리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프리랜서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게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딱 그거지. 정말 이제 삶과 규형을 저는 보면 직장인들이 정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완벽한 삶과 워라밸이라고 하죠. 네. 그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게 직장인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저도 그건 좀 공감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딱 퇴근하면 어쨌든 2.5일 정도를 쉴 수 있잖아요. 네. 푹 쉬고 다시 월요일 출근하는데 이게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뭐 주말도 없고 없죠. 뭐 명절도 그런 게 없고 없죠. 진짜 막 바쁠 때는 막 주 30일이라고. 제가 아는 연예인 분도 지금 67일째 일하고 있거든요. 너 언제 쉬니? 그랬는데 아마 다음 달 며칠쯤 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연예인 같은 경우 특히나 쉬면 그 네.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도 네. 있죠. 또 프리랜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냥 물론 이제 돈 벌고 뭐 이런 것들의 뭐 다른 장점도 있지만 이게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워라밸을 따지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목표를 낮췄으니까 좀 살살 일하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요즘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 건지 점검하고 있는데 과연 실행 가능할까? 라는 것도 좀 걱정도 되고 고정비가 많아지는 구조에서 이 방향으로 유지될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350이 네.
주택담보대출 160 갚고 나면 그러니까. 확 쪼그라들죠. 네,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은데 회사가 안 맞는 건 아닌데 조직 생활이라는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단체 내의 흐름이나 속도 위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니까 번아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나쁜 거는 아니니까 감내하고 다닐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청약통장도 유지 중인데 특공을 당첨돼가지고 청약통장 그대로 살아있고 매달 25만 원씩 납입 중입니다. 납입 금액이 좀 크네요. 네, 뭐 납입 금액 크고 특별공급이든 뭐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이 죽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일부 특별공급 중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또 일부 특공 중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당첨되시면 나중에도 그냥 살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차피 결혼 계획도 없고 아, 그러면 노부모 봉양 정도일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인데 그러려면 부모님 뭐 65세 나중에 나이가 지나고 3년 계속해서 모셔야 되고 그렇게까지 끌고 가가지고 할 게 쉽진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러기엔 또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한 것 네. 같고요. 이걸 앞으로 뭐 수십 년 더 내셔야 되니까 지금 이 선택이 현명한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또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언젠가 시세가 올랐을 때 고점에 매도하고 저렴한 집으로 갈아탄 후에 또 차익을 배당주에 투자해서 파이어를 앞당기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집에 대해서 약간 미련이 없는 분도 많잖아요. 결혼도 안 하니까. 또 너무 높아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를 딱 정리해서 나는 이제 월세나 전세로 싹 빠지면서 그 돈을 이제 또 배당주나 이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약간 ETF로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설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묶이고 있는 셈이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후 합가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또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은 데 같이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고민입니다. 연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ETF 투자를 더 해가지고 배당 소득을 만들어 드린다.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제 아파트 대출 일부를 상환한다. 어떻게 하는 게 어머니 노후와 재정 계획에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파이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준비 중이지만은 이제 요즘 방향이 맞는지 냉정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선 주거는 월세가 550 정도, 소형 SUV 하나 네. 이제 타고 다니시는. 말 그대로 지금 뭐 되게 뭐 비용은 뭐 이렇게 되게 네, 저렴한 저렴한. 상태고 식비에 좀 지출이 많다. 챗GPT 28,000원 이건 포기 포기할 못하겠다. 뭐 본인의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래 거니까. 도움이 되고 저게 뭐 두루두루 요즘에는 검색을 해도 네. 워낙 이 틀린 정보도 많고 너무 많죠. 한참 걸리는 것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요즘에 챗GPT를 저도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이버 검색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진짜요. 거의 안 하고 얘가 차라리 틀릴지언정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그 이상한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짜증나. 오늘은 이거 좀 알아볼까요? 하면서 막 하다가 네오 다음에 또 부분- 만나요 이거 네오 있잖아요. 부분 죄다 어디서 긁어와가지고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챗GPT나, 낫다.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 시킬 때 맞아요. 정확하게 블로그는 제외하고 뭐 어디서 출처 알아보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맞아요. 있습니다. 자, 저축을 이제 320 하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안분지족의 ETF로 이제 파이어족을 꿈꾸기에는 저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저기 그쵸. 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월세하고 관리비 관리비. 57, 월세가 50, 식비 관리비 50, 7. 교통비 20, 휴대폰, 구독 28,000원. 그러면 뭐 어디서 많이 나가는 걸까 이게? 이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가랑비에. 의류 5만 원에 보험 15만 원. 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보험료가 네. 많은데 뭔가 이제 이력이 있어서 네.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가족력이 추가로, 있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추가로 하신 것 같고 운동도 하고 계시고 의료비는 또 조금 나가고 네. 경조사비도 나가고. 경조사비가 이제 한 30대 중반 즈음 되면 저렇게 솔찬히 나갈. 그러니까 뭐 식비 뭐 이런 게 조금 뭐 있긴 하지만 이게 자잘자잘하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를 또 줄이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게 이게 있네요. 질병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상당히 저거는 좀 건들기도 그러니까 애매하고. 가족력이 있다면은 뭐 저도 그거는 아끼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자산을 보면 이제 3천만 원에 플러스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 이제 4억 5천이고 여기 한 1억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적금 120, 네. 주식 900, ISA 345, 연금 IRP에 1,400.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약간 노후 이런 쪽 뒤에 가가지고 대비를 좀 많이 하시고 싶으신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혼자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 정도면 세금을 엄청 냅니다. 아까 뭐 댓글에서 뭐 싱글 이런 분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이미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조세 무슨 연구원인가 어디서 자료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을 더 내고 있다. 이미 이제 싱글세가 OECD에서 나왔구나. OECD에서 나왔는데 기본적인 기혼자들보다도 더 많이 내고 있다. 네. 평균보다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싱글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게 더 걷는 구조가 아니라 싱글이 아닌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
각종 공제 혜택 있잖아요.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할 때 뭐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낮고 네.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뭐 연금하고 IRP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받는 거죠. 지금 이분이 이제 40대 은퇴하고 는 받을 못 수는 받죠. 없잖아요. 55세나 돼야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요건 나중으로 이제 미뤄두고 그러면은 중간에 한 40대 은퇴한다고 치면 한 10년 정도는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못 받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그 10년 사이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납입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하고 연금저축과 IRP는 개설하고 딱 한 번 납입한 다음에 5년만 지나면 이제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납입의 의무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저렇게 납입을 하면 저거는 이제 55세까지 못 쓰는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연금하고 IRP에 납입한 돈은 13.2%를 환급받습니다. 네. 원래는 16.5%가 기본인데 13.2% 환급 받았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연금으로 안 받고 저걸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깨게 되면 원금 더하기 이자에 16.5%를 토해내야 돼요. 내가 받을 땐 13.2, 토해낼 땐 16.5. 16.5인데 심지어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이제는 저거 한 번 넣으면 깨면 안 되는 깨면 안 되는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인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은퇴를 좀 약간 안정적으로 좀 네. 이렇게 배당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래도 권할 수 있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기본 일반 계좌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죠. 일반 계좌에서 배당형 ETF로 배당금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배당소득세가 떨궈져 나가잖아요. 근데 네. 저 연금 IRP 저 계좌에서는 일단 세금이 전혀 없이 깨기 전까지는 혹은 연금 받기 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 똑같은 계좌로 굴린다면 저기로 굴리는 게 좋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세액공제 받았다가 발목 잡힐 거 이런 거 두려우시면 네. 계좌를 분리해서 세액공제 받을 계좌는 조금씩만 넣으시고 다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런 페널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굴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획형 서민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거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신 지가 조금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돈을 모아놓은 거 보니까 약간 어떻게 맞습니다. 되신 거예요? 제가 네. 사회 경제 생활을 시작한 게 30대 초반, 30살쯤이라서 얼마 안 되셨구나. 네. 아직 뭐 모아놓은 돈이나 계획을 뭐 구체적으로 짰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1억을 냈다는 거는 뭐 본인 돈으로 다 내신 거예요? 그 분양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잘 모으셨네요. 그 3, 4년 정도에. 그러면 3년에 1억 이상 모으신 거네요. 어찌됐든 간에. 네, 3년에 1억을 목표로 지금까지는 모아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약금과 등등으로 싹 다 밀어 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은 대출로 충당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ETF 뭐 이런 거 IRP 이쪽으로 해서 이제 노후 대비 쪽으로 다 이제 금융자산에 넣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건 어쨌든 뭐 40 넘어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우선은 그 사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쯤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좀 지금보단 적은 소득을 벌면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좀 막연하지만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뭐 저도 회사 생활 좀 해봤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얻어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하신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싶고 여행도 원래 좋아해서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려는데 지금 급여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대출 한 3억 있는데. 네. 점점. 자, 그래서 제가 아는 파이어족으로 하신 분들이 처음 한 5년 정도는 어떻게 좀 하시거든요. 근데 5년. 그 이후로는 어떡하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발적 그 백수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땐 자유가 없나요? 일상에? 자유가 저는 좀 제가 누리고 싶은 자유의 범위보다는 좀 더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몇 시에 이기적인 퇴근하시는데 생각일 몇 시에 수도 있고. 퇴근하시는데요? 9 to 6예요.
9to6인데 어떤 부분에서 놀고 자유가 싶은 없는 거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9to6 9to6면은 그 정도면 자유롭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아.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냥 내가 봤을 때 3년차 번아웃인 것 같아 지금. 3년차 번아웃. 그래. 아, 네. 3년차 번아웃인 것 같아. 11시에 보통 퇴근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뭐 이러면은 그 정도면 저도 이제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ung치입니다, 때는 퇴근하고 집에 빨리 오시면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최고로 빨리 오면 집에 빨리 오면? 6시 15분이요. 네. 6시 15분. 그럼 보통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자요? 11시쯤. 아 11시쯤. 아, 일찍 주무시는구나. 그러면은 확실하게 한 5시간 정도에 보장이 돼 있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야, 되게 몇 시 춥잖네. 출근하고 몇 시 출근하고요? 한 8시 20분쯤. 그 정도. 주말에 다 쉬시고. 자, 그러면은 거기서 몇 시간 정도 자유가 더 생기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몇 시간 정도. 예를 들면 한 2시에 퇴근하면 딱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는 주 3일이나 주 2일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생각에는 한 주 4.5만 돼도 4.5. 만족스럽지 않을까. 아, 그럼 0.5를 줄이려고 지금 연봉을 반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또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아,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유를 얻고 돈을 잃으면 그 자유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없어. 돈이 없으면 또 자유를 즐기지 못하거든요. 명상밖에 못해요. 명상. 명상하고 이제 러닝 정도랑 네. 이제 걷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보통 그러면 퇴근하시고 그 자유 시간에는 뭘 하세요? 주 2회 정도는 운동 가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와서 책 읽거나 아, 네,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거나 아, 그래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이제 이런 고민을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고민 많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번아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회사예요. 보통은 뭐냐면 매일매일 번아웃이 오거든요. 근데 가끔 오시잖아요. 네. 번아웃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거든요, 보통. 너무 힘들면. 또 혹시 문제인 게 제가 첫 회사다 보니까 네. 다른 회사는 어떤지 이런 약간 비교 대상이 맞아요.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아, 해요. 네. 비교 대상이 없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한 30대 초반에 지금 이 회사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혹시 원래 그 회사는 다들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지 아니면 그 계획형 서민님만 그 회사에 지금 조금 늦게 가셔가지고 3년 차인데 나보다 오래되신 선배들이 나이가 더 어린 분들이 많은지 네, 보통 회사처럼 뽑습니다. 제가 좀 늦게 늦게 나이가 많은 1년 차로서 아, 입사를 하게 다들 된 늦게 것 뽑고. 혹시 결혼은 왜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어떤 의미예요? 왜 결혼에 대해서는. 뭐안 하겠다 단정 지은 건 아닌데 네. 그냥 현재 삶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상태면은 미래에도 괜찮지 않을까 막연히 아니 현재가 만족스러운데 또 왜 또 번아웃은 또 왜 오고 왜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만족스럽기 위해서 네. 조금 더? 네. 아. 그러니까 혼자 즐기고 있는 혼자 사는 게 지금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네. 결혼은 딱히 안 찾게 될 것 같다. 아. 네, 라는 거죠?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딱히 뭐 어떤 연애를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뭐 연애 시도는 합니다. 연애 시도든 하시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대로 그냥 내가 삶을 즐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내가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못해서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좋은 분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아이도 낳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 파이어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네, 계획형 서민이지만 저는 이렇게 계획 철저하게 제2예요. 맞습니다. 제2형 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계획과 싸우는 거.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잘 안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진짜 100가지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네. 진짜 당장에 이번 주에 소개팅 했는데 와 진짜 천생연분 만나가지고 후다닥닥닥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럴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거기다 지금 어쨌든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로 지금 뭐 확정을 하고 이걸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아, 그러면 부모님이 뭐 나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말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 내가 그냥 모시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아, 정도만 말씀을 부모님의 집을 굳이 안 파셔도 부모님은 어쨌든 그 노후나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내가 네, 안 도와줘도 되나요? 1,
일부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만약에 지원을 뭐 100원도 안 해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 생계 유지가 안 되실까요? 100원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대략 어느 정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평생이잖아요. 어쨌든 평생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사실 용돈을 안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소득원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제가 한 50 정도는 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56세십니다. 아주 젊으시네요. 그러면은 그 50만 원을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프리랜서로 살면서 그 300, 400 벌 때도 드려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소득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거의 어떤 공통점은 딱 하나거든요.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다닐만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생각이 많아져. 다닐만 하면. 다닐만 하면 생각이 원래 많아지거든요. 군부대도 최전방에서 사고 안 나요. 힘들어서 그리고 정신없어서. 혹시 친구 중에 같은 과를 나왔거나 같은 길을 거둔 친구 중에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버는 친구가 있나요? 다 그만하고 훨씬 많이 버는 친구는 프리랜서로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일 경우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전공이나 이런 걸 살렸는데도. 예. 그러면 그 친구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그 친구가 어찌 보면 내가 갈 프리랜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겉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친구는 좀 확실히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덜 일해가지고 행복한 건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거고요. 얼마 버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도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엄청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평일 낮을 즐기는 프리랜서 대신 밤에 일하겠죠. 그쵸. 새벽에 일하겠고 평일 낮에 즐기는 주말에 일할 그거 거고. 연차 쓰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죠?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연차, 휴가 이런 거 쓰는데도 월급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아니 노는데 돈을 줘? 이번에 뭐 이렇게 연휴 됐다고 뭐 이렇게 공휴일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나도 회사 다닐 때 너무 좋았거든요. 와, 그런데 월급도 줘. 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빨리 그냥 은퇴 아닌 은퇴를 빨리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나는 뭐 그렇게 큰 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잔잔하게 좀 이런 뭐 누군가와의 어떤 스트레스 자체를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스트레스라면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직장이 아닌데 소득을 괜찮게 주면은 그 회사가 뭐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다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회사를 다니지 않아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대단한 거가 지금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는 뭐 주 한 7일 동안 뭔가 몰입해가지고 뭘 해야 돼 이런 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고 그런 게 생기면 그때 그냥 은퇴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달이 돈 벌려고 이렇게 배당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히 지금 목표가 없을 때 한 10년치 배당 받을 거 내가 그냥 한 3년 안에 벌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직으로 차라리 돈을 쓰고 계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일한 지 딱 한 3, 4년 정도 되셔가지고 딱 스트레스가 온 것 같아요. 연애하라고 지금 다들 그러시는데 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연애를 안 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기도 해. 연애하면 뭐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계획을 세울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점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아이를 낳고 싶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것도 뭐 그런 건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빚을 갚아주시지는 마시고 내 재산을 늘리고 부모님 재산을 뭐 줄이는 식으로 가셔야지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늘려주는 식으로 가시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삶이 무료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 목소리도 너무 무료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무료하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나이도 아직 뭐 아주 많으신 거 아니라면 지금 뭐 연애나 뭐 이런 걸 한번 충분히 시도를 한번 하고 저는 뭐 비혼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정 안 되면 비혼을 하는데 충분히 시도를 한 다음에 난 역시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는 거랑 아예 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는데 뭐 없어요라고 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는 것도 ETF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는 뭐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의 소득을 만들어 드릴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어떤 ETF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지금 어머니가 저 개인 사업하시죠, 자영업. 네, 자영업 하시면 특히나 건강보험료 무조건 은퇴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은퇴하면 1번으로 고려해야 될 게 세금도 맞아요. 아니고 건보료입니다. 네. 건보료. 네.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서워요.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예요. 맞아요.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되지 건보료는 1년 내내 쫓아와가지고 특히 그래서 앞으로 파이어 생각하시거나 은퇴 생각하시는 분들 배당 소득 받는다. 연간 받는 배당 이자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는 별개입니다. 1,000만 원 넘어가면 전액 다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건보료가 8%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의 8%가 빠지는 거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도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1억 넣어드리면 뭐 배당금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1,000만 원 안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1,000 밑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우리나라 지금 요즘 걱정하듯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 건강보험료도 막 늘어나고 뭐 연금도 막 많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당 소득이 나중에 또 세금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배당 투자도 괜찮은데 부모님 명의로 뭔가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그 부모님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도 고민을 하셨다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60세 되기 전에만 결정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남으셨고 그때 가가지고 추후 납부는 현재 기준으로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는 거라서 그때 가서 한 달에 9만 원씩으로 바꿔버리고 뭐 10년치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당장 결정하진 마시고 60세 전에 그때로 밀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회사가 막 아주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뭐 정년까지 그냥 다니시고요. 지금 3년 일했는데 정년하라니까 막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년까지 내가 다니고 싶다고 마음 먹어도 못 다닐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먼저 나갈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엄청 강력했는데 이 회사가 6시 반에 출근해서 11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사연자분은 자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번 연휴에 쉬셨죠? 5월 달 그 어린이날 때. 풀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겹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프리랜서면 못 쉬어 이제. 못 쉬어요. 그때 일해야 돼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또 연휴 오죠 지금. 그렇죠. 그때 뭐 계획 세워놓은 거 있나요? 혹시 뭐 하실지? 딱히 계획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그때 일해야 돼요 프리랜서 하면은. 뭐 연휴가 어디 있어요? 일해야 연휴가 또 됩니다. 있는지도 몰랐네. 연휴가 언제?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것들. 이렇게 많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회사 나오시면 알게 돼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경험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다니시고. 다니다가 주 7일 막 한 달 내내 막 몰입해야 되는 어떤 무언가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공부도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뭐 야간 대학이든 뭐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약간 번아웃 그리고 이제 연애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대출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려면 결국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연봉이 낮지 않으시기 때문에 10년, 15년 바짝 더 하셔가지고 빚 다 갚으시고 그래도 내가 뭐 그때 가서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때 가면 연봉이 더 높아지겠네 만약에 1억 5천 2억 되겠네요. 그건 못 나와. 그때도 그만두고 싶다. 만약에 그러시면은 네. 그때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짝 모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짝 모으셔서 10년 후에 결정하시면 되니까.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사연 내용 외에는 뭐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꼭 연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사연 한번 더 보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바뀌는 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